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3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오이 넝쿨에서 오이를 단 한 개도 수확하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거짓말 같지만 이것은 제 주변의 많은 초보 농부님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봄마다 기대에 부풀어 모종을 심지만 여름이 되면 잎이 누렇게 변하고 꽃은 다 떨어져 버리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이는 그저 물만 주면 쑥쑥 자라는 쉬운 작물인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지난 3년 동안 오이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이고도 숨겨진 이유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실패 없는 오이 수확의 마스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다 원인도 모르게 몽땅 시들어버린 뼈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실패담을 들려주세요. 함께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이라는 식물의 진짜 성격에 대해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이는 우리 식탁에서 1년 내내 빠지지 않는 아주 친숙한 채소입니다. 시원한 냉국으로도 먹고 아삭한 무침으로도 먹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말 농장이나 베란다 텃밭을 시작할 때 상추 다음으로 가장 만만하게 고르는 작물이 바로 오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큰 착각이 시작됩니다. 오이는 사실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아주 까다로운 식물입니다. 뿌리가 얕게 자라서 가뭄에도 약하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숨을 쉬지 못해 썩어버립니다. 게다가 영양분은 어찌나 많이 먹어치우는지 조금만 배가 고파도 기형 오이를 만들어내며 시위를 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런 오이의 특성을 알고 짚을 덮어주거나 정성스럽게 거름을 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바쁜 도시 농부들은 주말에 한 번 물을 듬뿍 주는 것으로 모든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3년 연속 수확량 0개라는 끔찍한 비극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 비극을 막을 12가지 핵심 비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연작장애입니다. 이것은 3년 동안 오이가 열리지 않은 가장 유력하고 무서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연작장애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자리에 같은 종류의 작물을 매년 계속해서 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매일 삼시세끼 똑같은 반찬만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영양 불균형이 오고 결국 병에 걸리겠죠. 식물도 똑같습니다. 오이를 심었던 흙에는 오이가 좋아하는 특정 영양분만 쏙 빠져나가고 흙은 텅 비게 됩니다. 게다가 오이를 괴롭히는 병균과 해충들은 그 흙 속에 숨어서 겨울을 납니다. 다음 해에 그 자리에 또 오이를 심으면 굶주린 병균들이 옳다구나 하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작년에 심었던 그 예쁜 자리에 올해도 또 오이 모종을 심습니다. 이것은 흙이라는 침대에 병균들을 가득 채워놓고 그곳에 어린 모종을 눕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무서운 연작장애를 피하려면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오이를 심었던 자리에 다른 과 작물을 심어야 합니다. 밭이 너무 좁아서 자리를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가을에 흙을 깊게 뒤집어 엎고 찬바람을 맞춰 소독을 하거나 새로운 흙과 질 좋은 퇴비를 듬뿍 섞어주어 흙의 체력을 완전히 새롭게 리셋해 주어야 합니다. 토양의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모종을 사와도 헛수고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흙 만들기 과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 농부님들이 마트에서 모종을 사온 그날 바로 밭에 구멍을 파고 훌쩍 심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퇴비를 그 위에 대충 뿌려주죠. 이것은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발효가 덜 된 퇴비를 작물 주변에 바로 뿌리면 흙 속에서 썩으면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 가스는 오이의 연약한 뿌리를 그대로 태워버립니다. 잎이 가장자리부터 누렇게 타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10중 8구는 가스 피해입니다. 오이는 뿌리가 아주 얕고 넓게 퍼지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흙이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하고 물 빠짐이 아주 좋아야 합니다. 딱딱한 찰흙 같은 땅에 심으면 뿌리가 뻗지 못해 성장이 멈춥니다. 오이를 성공적으로 키우려면 모종을 심기 최소 2주일 전에는 미리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밭을 깊게 갈아엎고 완숙 퇴비, 즉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나지 않는 퇴비를 넉넉히 섞어주세요. 그리고 흙을 부드럽게 부셔주며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2주일 동안 흙을 숙성시키면 땅 속에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오이가 밥을 먹기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딱딱한 생쌀을 먹기 좋게 밥솥에 넣어 뜸을 들이는 과정과 완벽하게 같습니다. 잘 만들어진 푹신한 흙이야말로 주렁주렁 열리는 오이 농사의 가장 강력한 첫 단추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많은 분들이 속고 있는 물 주기의 함정입니다. 오이는 전체 무게의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오해가 생깁니다. 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흙을 항상 축축하게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이 뿌리는 물만큼이나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흙 속에 물이 꽉 차 있으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질식해서 썩어버립니다. 이것을 과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이가 자라다가 수분이 부족해지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열매의 쓴맛을 내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을 마구 만들어냅니다. 끝부분이 쓴 오이를 드셔보신 적 있죠? 바로 물이 부족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물을 어떻게 주라는 것일까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잡는 방법은 손가락 테스트입니다. 집게 손가락을 흙 속에 2마디 정도 푹 찔러 넣어 보세요. 겉흙은 말라 있어도 속흙이 축축하다면 물을 주지 마세요. 속흙까지 포슬포슬하게 말라 있다면 그때가 바로 물을 흠뻑 주어야 할 황금 타이밍입니다. 물을 줄 때는 찔끔찔끔 주지 말고 흙 깊숙한 곳까지 물이 닿도록 아주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얕게 물을 주면 뿌리가 밑으로 뻗지 않고 흙 위로만 올라와서 결국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말라 죽고 맙니다. 목이 마를 때 시원하게 생수 한 통을 다 마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번째 실패 원인은 온도와 햇빛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오이는 본래 열대 지방이 고향인 식물입니다. 추위를 정말 지독하게 싫어하죠. 그런데 봄이 오고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지면 마음이 급해진 분들이 4월 초부터 일찍 오이 모종을 사서 밭에 심어버립니다. 낮에는 따뜻할지 몰라도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 어린 오이 모종은 심각한 냉해를 입게 됩니다. 냉해를 입은 모종은 성장을 완전히 멈추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어버립니다. 오이 모종은 반드시 늦서리가 완전히 끝난 5월 중순 이후에 심어야 안전합니다. 조금 늦게 심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빠르고 튼튼하게 자라는 비결입니다. 햇빛은 또 어떨까요? 베란다 텃밭에서 오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자주 겪는 문제가 바로 일조량 부족입니다. 오이는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강한 직사광선을 받아야 튼튼하게 잎을 키우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줄기만 가늘고 길게 웃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자란 오이는 열매를 맺을 힘조차 없습니다. 만약 빛이 잘 들지 않는 베란다라면 식물 생장용 LED 조명을 추가로 설치해 주어야만 합니다. 오이에게 햇빛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같습니다. 밥을 굶기고 달리기 경주에 나갈 수 없듯이 충분한 햇빛 없이 열매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꼭 가장 볕이 잘 드는 상석을 오이에게 양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바로 모종 선택의 실수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수많은 오이 모종이 있습니다. 여기선 어떤 모종을 고르느냐에 따라 한 해 농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그저 키가 크고 잎이 넓은 모종이 좋다고 생각해서 덥석 집어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키만 크고 줄기가 얇은 것은 온실에서 햇빛을 못 받고 우짜란 아주 약한 모종입니다.
이런 모종은 밭에 심자마자 비바람에 쉽게 꺾이거나 병에 걸려버립니다. 좋은 모종을 고르는 비법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줄기가 연필처럼 굵고 단단해야 합니다. 둘째, 잎의 색깔이 진한 녹색을 띠고 윤기가 흘러야 합니다. 셋째, 마디와 마디 사이의 간격이 짧고 다부지게 생긴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바로 접목 모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반 모종보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호박 뿌리에 오이 줄기를 접붙인 접목 모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호박은 흙 속의 병균에 아주 강하고 뿌리가 깊게 뻗어나가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호박 뿌리를 가진 오이는 병치레도 덜하고 여름철 폭우나 가뭄도 끄떡없이 버텨냅니다. 3년 연속 농사를 망치셨다면 올해는 반드시 시장에서 아주머니에게 접목 모종으로 달라고 꼭 집어서 말씀해 보세요. 시작부터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실패 원인은 곁순 제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오이가 쑥쑥 자라면서 잎이 무성해지면 왠지 모르게 흐뭇해집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면 아까워서 가만히 내버려 두죠. 잎이 많으면 열매도 많이 열릴 것이라는 아주 위험한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식물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원줄기 하나를 튼튼하게 키워서 열매로 에너지를 보내야 하는데 사방팔방으로 곁순을 뻗게 내버려 두면 영양분이 모두 잎사귀를 키우는데 낭비되고 맙니다. 결국 꽃이 피어도 영양 부족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고 뚝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아주 명쾌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5마디의 법칙입니다.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5번째 잎사귀까지는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곁순과 곁가지를 가차없이 잘라내야 합니다. 이 아래쪽은 통풍이 안 돼서 병균이 가장 먼저 번식하는 취약지대입니다. 아래쪽을 시원하게 이발해주면 바람이 잘 통해서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영양분이 위쪽으로 집중되어 크고 튼튼한 오이를 만들어냅니다. 가지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헝클어진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면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과감한 곁순 제거가 주렁주렁 열리는 오이 넝쿨을 만드는 핵심 비결입니다. 7번째는 지주대와 유인망 설치의 오류입니다. 오이는 스스로 서 있지 못하고 무언가를 타고 올라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덩굴성 식물입니다. 하지만 텃밭에 가보면 지주대를 너무 짧게 세워주거나 아예 바닥을 기어가게 방치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이가 바닥을 기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흙에 있는 온갖 병균들이 비가 올 때마다 잎으로 튀어간 올라 순식간에 병에 걸립니다. 게다가 열매가 흙에 닿아서 누렇게 썩어버리기 일쑤죠. 반대로 지주대를 세워주긴 했는데 겨우 1m 남짓한 짧은 막대기를 꽂아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이는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해서 금방 2m 이상 자라납니다. 짧은 지주대를 넘어서면 오이 줄기가 허공에서 방황하다가 자기들끼리 뒤엉켜서 햇빛도 못 받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튼튼한 오이 농사를 위해서는 최소 2m 이상의 길고 튼튼한 지주대를 A자 형태로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이 전용 유인망이나 튼튼한 노끈을 꼼꼼하게 엮어주세요. 넝쿨손이 스스로 그물망을 꽉 잡고 위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튼튼한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이를 위로 곧게 키워야 통풍이 완벽해지고 햇빛을 골고루 받아 광합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집을 지어주면 오이는 훌륭한 열매로 보답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8번째는 인공수분에 대한 무지입니다. 베란다 텃밭이나 방충망이 처진 온실에서 오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노란 오이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는데 며칠 뒤에 열매가 커지지 않고 꽃과 함께 말라 비틀어져 툭 떨어져 버리는 현상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이는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암꽃 아래쪽에만 작게 맺혀 있습니다. 이 열매가 크게 자라려면 반드시 숫꽃의 꽃가루가 암꽃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꿀벌이나 나비가 이 중매쟁이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하지만 베란다나 온실에는 곤충이 들어올 수 없죠. 중매쟁이가 없으니 당연히 결혼을 못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사람이 직접 벌을 대신해서 인공수분을 해주어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숫꽃을 조심스럽게 똑 따서 꽃잎을 뒤로 젖히면 붓처럼 생긴 수술이 나옵니다. 이것을 암꽃의 한가운데 있는 암술머리에 살짝살짝 톡톡 문질러주면 끝납니다. 이 작은 수고로움 한 번이 시들어 떨어질 뻔한 오이를 튼튼하고 거대한 열매로 탈바꿈시킵니다. 아침 일찍 8시에서 10시 사이에 꽃가루가 가장 활력이 좋으니 주말 아침 커피 한잔 하시면서 붓을 들고 인공수분을 해보세요. 직접 생명을 잉태시키는 놀랍고도 뿌듯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는 바로 비료를 주는 웃걸음 타이밍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대식가입니다. 매일 밤낮으로 열매를 쑥쑥 키워내기 때문에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순식간에 다 빨아먹습니다. 처음에 밭을 만들 때 아무리 밑거름을 듬뿍 주었더라도 오이를 수확하기 시작할 때쯤이면 흙은 이미 영양실조 상태가 됩니다. 이때 추가로 비료를 주지 않으면 오이의 모양이 허리가 쏙 들어간 호리병 모양이 되거나 끝이 뾰족해지는 등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나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요 라고 소리치는 오이의 처절한 구조 요청입니다. 오이가 첫 열매를 맺고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할 때가 바로 첫 번째 웃걸음을 주어야 할 황금 타이밍입니다. 이때부터 2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비료를 챙겨주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비료를 오이 줄기, 바로 밑에 뿌리면 독해서 뿌리가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오이 줄기에서 한 뼘 정도 떨어진 흙을 살짝 파고 복합 비료를 한 숟가락 정도 넣은 뒤 흙으로 다시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뿌리가 서서히 비료의 영양분을 안전하게 흡수합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중간중간 포도당 캔디를 먹고 힘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의 영양 공급은 오이가 가을 늦게까지 지치지 않고 열매를 쏟아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10번째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흉은 바로 잎에 생기는 치명적인 질병 노균병과 흰가루병입니다. 덥고 습한 장마철이 다가오면 오이 잎에 하얀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반점이나 노란색 다각형 모양의 얼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흙먼지로 착각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이 농사를 한 방에 망치게 하는 무서운 곰팡이병입니다. 이 병균들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밭 전체로 퍼져나가며 잎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잎이 말라 죽으면 당연히 오이도 열리지 않게 되죠. 가장 훌륭한 치료법은 예방입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통풍이 잘 되게 아래쪽 늙고 누런 잎들을 부지런히 따주어서 습기가 차지 않게 바람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잎에 하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즉시 병든 잎을 가위로 잘라서 멀리 내다버려야 합니다. 밭에 그대로 두면 병균이 다시 퍼지니까요. 친환경적인 약재를 직접 만들어 쓸 수도 있습니다. 마요네즈와 물을 1대 600 비율로 섞어서 잎의 앞뒷면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마요네즈의 기름 성분이 곰팡이균을 숨막히게 해서 죽이는 원리입니다. 병에 걸린 식물은 열매를 키우는 것을 멈추고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매일 잎의 뒷면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자만이 건강한 오이를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11번째 실패의 주범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흡혈귀들, 바로 진딧물과 응애입니다. 새순이 돋아나고 부드러운 잎이 자라나면 어디선가 날아온 해충들이 잎사귀 뒷면에 다닥다닥 달라붙어 즙을 쪽쪽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이 해충들에게 공격을 당한 잎은 오그라들고 거미줄 같은 것이 처지며 식물 전체의 기력이 급격히 쇠약해집니다. 처음 한두 마리를 발견했을 때
손으로 꾹 눌러 잡아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워낙 번식력이 어마어마해서 순식간에 손을 쓸 수 없게 퍼져버립니다. 많은 초보 농부님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하고 넝쿨을 다 뽑아버리죠.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화학 농약이 부담스럽다면 집에 있는 재료로 훌륭한 천연 살충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난황규입니다. 계란 노른자 1개에 식용유 60ml를 넣고 믹서기로 하얗게 될 때까지 강하게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물 20리터에 희석해서 분무기로 해충이 있는 잎 뒷면에 흠뻑 뿌려줍니다. 식용유가 해충의 숨구멍을 막아 질식시키는 아주 탁월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진딧물은 개미와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줄기를 타고 오르는 개미떼가 보인다면 10중8구 진딧물이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해충은 발병 초기, 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초전에 박살내는 것이 피해를 막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12번째는 바로 수확 타이밍의 미스터리입니다. 드디어 열매가 맺히면 아까운 마음에 혹은 더 크게 키워서 먹겠다는 욕심에 수확을 미루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이가 사람 팔뚝만 해지고 누렇게 변할 때까지 넝쿨에 매달아 두는 것이죠. 이렇게 늙은 오이를 노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것은 다음 열매의 씨를 말리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식물의 가장 큰 본능은 종족 번식입니다. 씨앗을 가득 품은 오이 하나를 끝까지 키워내기 위해 식물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그 큰 열매 하나에 몽땅 쏟아붓습니다. 그러느라 새로 피어난 예쁜 암꽃과 어린 열매들에게는 영양분을 주지 못해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결국 거대한 늙은 오이 하나를 얻고 나머지 수십 개의 싱싱한 오이는 포기하게 되는 셈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수확 타이밍은 오이의 길이가 20cm, 남짓하고 색깔이 아주 짙은 초록색일 때입니다. 만져보았을 때 가시가 까끌까끌하게 살아있고 탄력이 있을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열매가 적당히 컸을 때 부지런히 똑똑 따주어야 식물은 오잉 내 열매가 없어졌네. 서둘러 다음 열매를 또 만들어야겠다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오이를 맺게 됩니다. 수확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제때 부지런히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아끼면 똥이 된다는 옛말이 오이 농사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왜 그토록 오이 농사에 번번이 실패했는지 그 12가지 비밀을 모두 파헤쳐 보았습니다. 오이가 단순히 물만 먹고 자라는 식물이 아니라 흙의 숨결, 햇빛의 온도, 그리고 농부의 세심한 가위질 하나까지 모두 기억하고 반응하는 아주 놀랍고 섬세한 생명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죽음의 땅이라도 오늘 배운 대로 흙을 부드럽게 숙성시키고 과감하게 겨순을 쳐내며 제때 시원하게 물을 적셔준다면 기적처럼 노란 꽃이 피어나고 아삭한 오이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는 풍성한 수확이라는 짜릿한 반전만 남아 있습니다. 올해 텃밭에서는 이 방법들을 꼭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의 즐거운 텃밭 가꾸기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깜짝 놀랄 만한 농사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텃밭에서 겪었던 가장 황당하거나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는 무엇이었나요? 혹은 오늘 배운 방법 중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